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부산은 하늘이 맑네요. 어, 여기, 뭡니까? 계속 시끄럽죠. 윤석열 선대위. 어, 임태희, 김건희 사과 가능성 발언. 윤석열 내용 몰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윤석열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윤석열 편에서 이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자기가 계속 말해왔던 그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대변하는 이제 언론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중동이죠. 조중동이 원하는, 이권 카르텔이 원하는 뭔가를 지금, 내놓지 않겠다. 내놓겠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는 별개로, 이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는 별개로 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나간 상태에서도 지금 또 다른 인물이 나와서 김건희 사과.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밖에서 또 분탕치고 있고. 그 윤석열은 또 내용도 모르고 있답니다. 이런 기사들을 국민들이 계속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권 카르텔의 어떤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걔들이 공격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도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만큼은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잔소리 씹으리는 놈이 있으면 쳐내야 돼요.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지지를 거의 접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있을란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시간이 아무리 가도 정리는 안 되고 계속 이런 분당치는 새끼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 윤석열 자신은 또 모른다고 하고 아니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한테 물어봐요. 당신 집안에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자기는 그 내용을 몰라요. 이 상황이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은 모르고 옆집 아저씨가 알아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얘기를 전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구석 아닙니까? 콩가루 집구석. 그럼 국민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지지율은 이것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다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김건희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만 그런 것보다 할 뿐이지.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더라도 깊은 내용을 알려고 생각도 안 해요. 단지 그냥 저 집구수 왜 저리 시끄럽냐. 언론에서 이런 걸로 계속 떠들어대면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은 저 집구수 왜 저리 시끄럽지? 뭐 문제 있나? 머리에 드는 생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허구한 날 언론에서 시끄럽다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후보 얘기 다루고 선대위 안에 어떤 사람의 얘기 다루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당연히 질려하죠. 그래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는 보니까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일주일 후까지 뭔가 윤석열에게서 어떤 깔끔한, 물론 100% 깔끔한 것까지는 없겠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부의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후보도 모르는 상태로 뭔가 얘기가 막 기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만이라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이재명이가 당선된다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편에서 가장 좋게 예측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의 어떤 스탠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최소한 이 김건희 건 관련해서만큼은 정리가 돼도 벌써 됐어야 돼요. 근데 이것마저 지금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윤석열에 환호했던 초기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핵심 지지층은 작년 국정감사 그 하루에 일어났던 그 장면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지지자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 아내가 공격을 받고 당 내부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언론에다 계속 쳐 씹으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보고도 지지율이 그대로거나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 크리스마스인데 흔히 말하는 기쁜 날인데 참 암담한 소식이라서
뭐,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어, 특히나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권력을 쥔 놈은 소위 말하는 입금 카르텔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안 흘러가요. 이재명은 자신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 당이나 그 지지자들도 이재명의 문제점, 이재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5%그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이하로도 그 이상으로도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요. 물론 윤석열이가 계속 치고 나가면 35%에서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30%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면 오르지도 않지만 35%에서 더 내리지도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 투표 정치에 염증을 느껴서 투표장에 안 가게 하거나 아니면 허경영을 찍게 하거나 저 누굽니까? 안철수를 찍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은 심상정의하고 단일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너무도 실망한 사람들의 극히 일부 표를 끌고 와서 40% 정도 만드는 게 얘들 목표라고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간첩 새끼들 나와가지고 내부 총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있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있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이게 좀 더 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임계점을 넘었으면 자포자기를 한다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진짜 제가 100번을 양보해서 한다면 적어도 김건희와 관련한 문제는 다음 주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정리 못하고 해를 넘기면 제가 예언하는데 이재명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특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그 사건이 그 일이 터졌을 때 충격이 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만 물고 빠는 새끼들 보면, 그래, 진짜, 지는 이론조사를 안 믿는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3월 9일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이재명이 이기면, 그때 또 부정선거 얘기하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걔들이 또 무슨 짓이든 뭐 아무것도 못해요. 했다가는 뒤지거든. 작년 총선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왜 180석이 나왔는지. 분명한 거는 그 뭉탱이로 집어넣지 않아도 160석은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얘들이 좀 더 한 180석 정도까지 맞추기 위해서 뭉탱이를 넣은 거는 맞아요. 그 뭉탱이를 넣는 것도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그 지역에서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는 데를 집중 투여하고 또 오차범위에서 지고 있더라도 그 퍼센티지가 작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180석이라고요.
그런 어떤 판단, 어떤 분석을 할 줄 모르면 뭐 그냥 계속 물고 빨다가 지고 또 부정선거 또 징징거리다가 내년 대선이 중요한 게 뭡니까? 대선 끝나고 곧바로 또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만약에 내년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취임하고 바로 한 달쯤 후에 지방선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지방도 싹쓸이를 할 겁니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할 거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라지는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정말 하드코어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론조사 잘 나온 거 그 한두 개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딸딸을 칠 게 아니고요. 이거 정리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정리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